70세가 넘으면 남는 건 사진 속 웃음도 아니고 통장 숫자도 아닙니다. 진짜 남는 건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명예도, 재산도, 자식도 다 떠난 자리에 오직 당신의 삶의 흔적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 속에 이런 6가지가 있다면 분명 당신은 남부럽지 않게 아주 단단히 살아오신 겁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본 영상을 많이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명의로 집 한 채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부동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집 한 채의 의미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존재 증명이자 생존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월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집니다. 집주인들이 노인 세입자를 기피하는 현실을 아시나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 때문입니다. 설령 구한다 해도 보증금과 월세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내 집이 있으면 아무도 쫓아낼 수 없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 평화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 없이 노년을 보내본 분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매달 월세 걱정, 집주인 눈치,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집이 있으면 자녀들의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안도감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없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주거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집은 응급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자산 증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0세에 3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은 5억, 6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자산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 있으면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각종 관리비나 수리비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동네에서도 집 주인으로서 대접받습니다. 이런 소소한 차이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집 한 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두셨습니다. 별것 아닌 30평대 아파트였지만 그 집 하나가 김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김 할머니, 연금도 적고 자녀들도 각자 생활하기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어서 주거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도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할머니가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겁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서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집 한 채가 내 평생을 책임져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되어 가족 관계가 더욱 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동네에서도 집 있는 할머니로 대접받으며 각종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셨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75세 박모 할아버지는 평생 월세로만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라며 집 장만을 미루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와서 집을 사봐야 뭐하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재개발 때문에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집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겨우 구한 집은 월세가 9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연금은 80만 원뿐이었는데 월세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태줘야 했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집 한 채만 있었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며 매일 후회하고 계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박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집 대신 모아둔 돈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70세 이후에는 집 한 채의 유무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집이 있으면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없으면 매일이 불안과 걱정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과 꼭 붙어 살지 않아도 마음은 가깝습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70세가 넘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아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도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부모-자식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현대 사회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자녀들이 결혼하면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붙어 살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만 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멀리 살아도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신 분들은 정말로 자녀 교육을 잘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길러주고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들, 생활 패턴의 차이, 가치관의 충돌 등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반갑고 대화할 거리도 풍부하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사생활도 보장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유롭게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움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일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한다면 부모님도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신 분들은 자녀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지혜로우시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일수록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반대로 자녀와 붙어 살면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로 스트레스만 주고받으며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73세 이모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세 자녀를 모두 서울에서 키우셨지만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각각 부산, 대구, 광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셨지만 할머니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응원해 주신 것입니다. 매주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손자, 손녀들 사진을 받아보며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는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매달 서울로 올라와서 할머니를 뵙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며 해외여행까지 모시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내가 아이들을 놓아줬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며 행복해 하십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 할머니 자식들 효도 정말 잘한다며 부러워합니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76세 박모 할아버지는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복받은 노인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며느리와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손자들과도 세대 차이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라며 불만을 토로하시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편할 날이 없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고 둘째, 셋째 아들들은 형이 모시고 있으니까라며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며 원망하시지만 정작 자녀들은 아버지와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는다며 피하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녀들 사이에 앙금이 남아서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는 점입니다. 가까이 살았지만 마음은 가장 멀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 이것이야말로 70세 이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진짜 친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 말입니다.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기존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병으로 쓰러지거나 치매에 걸려서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아있어도 각자 몸이 불편해져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건강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 건강입니다. 혼자 끙끙 앓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친구에게는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 자체가 엄청난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외로움이라는 노년의 가장 큰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해줘도 세대 차이로 인한 소외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나이의 친구와는 어린 시절 추억부터 현재의 고민까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인지 능력도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뇌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한 친구가 있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와 함께 산책하고 같이 식사하고 서로 건강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가 됩니다.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기 쉽지만 친구가 있으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삶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 친구를 만나야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디를 가볼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인간관계에 투자해야 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 분들만이 70세가 넘어서도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져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많아도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는 드물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값진 보물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사회적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친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도 만날 기회가 생기고 각종 모임이나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연결고리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친구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거나 바쁠 수 있지만 가까운 친구는 즉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4세 정모 할아버지와 그의 평생 친구 김모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7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각자 바쁜 생활로 가끔 만났지만 은퇴 후에는 거의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냅니다. 정 할아버지가 당뇨병으로 쓰러졌을 때 김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반대로 김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정 할아버지가 매일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가족사부터 건강 상태, 경제적 걱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담합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 친구가 없었다면 벌써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친구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분은 함께 등산도 하고 바둑도 두고 여행도 다니며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심지어 두 분의 자녀들까지 아버지들 우정이 부럽다며 감탄할 정도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 두 할아버지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며 부러워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77세 최모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교성이 뛰어나서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표면적인 관계였고 속마음을 나눌 만큼 깊은 친구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 많으면 뭐하나, 진짜 친구는 없는데라며 외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할머니는 더욱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시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지만 서로 험담만 하는 분위기라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오십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도 연락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혼자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며 절망감을 드러내십니다. 우울증 약을 드시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도 약보다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하지만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70세 이후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네 번째, 연금이 많든 적든 기본 생계는 충분하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70세가 넘으면 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었지만 이 나이가 되면 기본적인 생계만 해결되어도 천국과 같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내일 먹을 것은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전기요금은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걱정이 없어야 진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독립성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든 적든이라는 부분입니다. 꼭 많은 연금이나 큰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초연금도 턱없이 적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 생계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건강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정기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모든 모임에서 소외되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게다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독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으면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는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제적 안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해온 것입니다. 이런 계획적인 준비가 있었기에 70세가 넘어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소비 패턴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무분별하게 쓰지 않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온 분들은 적은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부터 과소비 습관이 있던 분들은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건강관리도 경제적 부담과 직결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해온 분들은 의료비 부담이 적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병원비만으로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전반적인 생활 관리가 경제적 안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기본 생계 유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71세 조모 할아버지의 현명한 삶입니다. 조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연금을 준비하셨습니다. 개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서 월 25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조 할아버지 부부에게는 충분한 생활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있었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관리비도 줄이셨습니다. 매달 기본 생활비 180만 원, 의료비와 용돈으로 70만 원을 쓰시는데 딱 맞아떨어집니다. 조 할아버지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 할아버지가 매달 소액이지만 적금도 넣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서라고 하시는데 이런 여유로움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조 할아버지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며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73세 한모 할머니는 평생 자영업을 하시면서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중간에 끊어져서 월 30만 원 정도만 받고 기초연금 32만 원을 합쳐도 월 62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22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식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자녀들이 매달 50만 원씩 보태줘야 겨우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며 절망감을 드러내십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참고 지내시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점점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노후를 즐길 수 있고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직 건강한 두 팔, 두 다리가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건강한 팔다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자신의 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잘 살아오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유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고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립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으면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 보러 가기, 은행 업무 보기, 병원 가기, 친구 만나러 가기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바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걷기, 체조, 등산,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더욱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의 상쾌함과 성취감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체적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손자, 손녀들과도 더 활발하게 놀아줄 수 있고 함께 산책하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자신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아직 젊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든 면에서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한 팔다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해온 결과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온 분들만이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팔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위험한 일을 피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온 신중함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으로 팔다리를 다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같은 질환을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해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건강관리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70세는 더 이상 완전한 노인이 아닙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희망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이런 신체적 건강은 다른 모든 조건들의 기반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이 있어도 몸이 불편하면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조건이 부족해도 건강한 몸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6세 김모 할아버지의 활력 넘치는 삶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고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김 할아버지가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신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손자와 함께 축구공을 차고 손녀와 함께 계단 오르기 경주를 할 정도로 팔다리가 튼튼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내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 맨몸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할아버지가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들의 집에 가서 전구도 갈아주고 무거운 물건도 옮겨드립니다. 자녀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활동적이시다며 부러워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최근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표라고 하십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72세 박모 할머니는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움직일 수 있지만 왼쪽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식사나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는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시장에도 자유롭게 다녔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며 절망감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정신적 충격입니다. 내가 이렇게 폐인이 될 줄 몰랐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돌보고 있지만 24시간 간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운동 좀 하고 건강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줄 모르고 산다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할머니가 예전에 좋아했던 화초 기르기, 요리하기, 친구들과 만나기 등 모든 활동을 포기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례를 보시면 건강한 팔다리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은 70대라도 신체 건강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없으면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70세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팔다리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로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섯 번째,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살 만큼 충분히 살았다고 느껴진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죽음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이제 언제 떠나도 괜찮다는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삶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해야 할 일이 많다.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조급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해봤다. 이 정도면 됐다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 평가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수도 많았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수용과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에 만족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노인은 자녀들에게도 안도감을 줍니다. 부모님이 후회 없이 사셨구나, 편안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무엇보다 이런 마음의 평화는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현재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보너스처럼 느껴지고 작은 일상의 행복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만족감은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나옵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독립시켰다는 성취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자부심,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다는 인내력,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뿌듯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을 확립한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또는 성공보다는 행복이 더 의미 있다 같은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그에 따라 살아온 것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었어도 그것들로부터 배움을 얻었다는 지혜도 포함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누구는 더 성공했다, 누구는 더 부자다라는 비교 의식에서 해방되어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풀며 살았다는 기억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일들,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기억들, 사회에 기여했던 경험들이 모두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나 철학적 사고도 도움이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나 자연의 순리에 대한 이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8세 오모 할머니의 평안한 삶입니다. 오 할머니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지만 네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남편과는 50년을 해로하며 금슬 좋게 지내다가 5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내 인생 정말 알차게 살았다. 전쟁도 겪어봤고 가난도 겪어봤고 자식 키우는 기쁨도 알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도 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할머니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엄마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해줄 것 같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다며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를 더 받았구나 라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고 손자 손녀들과 화상 통화하며 일상을 즐기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언제 떠나도 후회 없다. 오히려 더 살면 자식들에게 부담될까봐 걱정이다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자녀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평안해 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며 할머니의 지혜로운 모습을 존경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75세 장모 할아버지는 평생 사업가로 활동하셨지만 말년에 사업이 망하면서 큰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다. 평생 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며 자책하고 계십니다. 더 큰 문제는 할아버지가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는 후회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고 아내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며 괴로워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며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합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할아버지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죽을 수는 없다며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할아버지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뭔가 더 해야 한다며 조급해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는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례를 보시면 삶에 대한 만족감과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분히 살았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매일이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세 이후 6가지 조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몸, 내 집, 좋은 자녀 관계, 진정한 친구, 경제적 안정,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감까지. 이 모든 것이 갖춰진 분들은 정말로 인생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